안녕하세요. 저희 사조는 오늘 ONTA 차로 PIC 클로드를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발표 제목은 클로드 이해와 활용입니다. 요즘 생성형 AI라고 하면 보통 질문을 입력하고 답변을 받는 채팅창을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클로드는 단순히 답을 해주는 챗봇이라기보다 문서를 읽고 자료를 정리하고 결과물을 만드는 생산성 도구에 가깝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클로드를 처음 접하는 분들도 과제나 발표 준비에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개념과 활용 방법을 부드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발표는 5부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클로드가 무엇인지와 기본 원리를 보고 다음으로 주요 특징인 컨스티튜셔널 AI와 모델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활용 방법, 활용 예시, 결론 순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체 흐름은 클로드가 무엇인가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써야 생산성이 올라가는가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클로드는 ONTA 차로 PIC라는 회사가 만든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ChatGPT나 제머나이처럼 사람의 자연어를 이해하고 답변을 생성하는 일을 해요. 즉 대형 언어 모델에 속합니다. 다만 클로드의 장점은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긴 문서를 읽고 요약하거나 여러 자료를 비교하거나 보고서, 발표 대본 흡표, 코드 같은 결과물을 조건에 맞춰 만들어주는 대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 입장에서는 클로드를 똑똑한 채팅창보다 말로 조작하는 작업 도구로 이해하는 편이 더 좋습니다. 질문을 잘 설계하면 자료 정리, 초안 작성, 검토, 수정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클로드의 원리를 이해할 때 핵심은 트랜스포머, 토큰, 콘텍스트 윈도우입니다. 트랜스포머는 글 전체를 보면서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사람이 글을 읽을 때 핵심 단어와 앞뒤 문맥을 더 신경 써서 읽는 것처럼 클로드도 문장 사이의 관계를 보고 중요한 부분에 더 집중합니다. 토큰은 AI가 텍스트를 처리하는 작은 조각입니다. 우리는 단어나 문장으로 글을 이해하지만 AI는 텍스트를 더 짧게 나눈 토큰 단위로 처리합니다. 질문이 길거나 문서가 많아질수록 처리해야 할 토큰도 많아집니다. 콘텍스트 윈도우는 한 번에 참고할 수 있는 작업 기억 공간입니다. 책상 위에 자료를 펼쳐 놓는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책상이 넓으면 자료를 많이 펼칠 수 있지만 중요한 자료를 잘 골라 올려놓아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클로드의 기능은 4가지 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과물 만들기, 맥락 관리, 재사용과 연결, 행동 수행입니다. 첫째, 결과물 만들기입니다. 아터팩츠는 대화창 옆 별도 작업판에서 문서, 코드, 표 같은 결과물을 따로 다루는 기능입니다. 파일 생성 기능은 워드, PDF, 엑셀, 파워포인트처럼 실제 제출 가능한 형태의 산출물을 만드는 기능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다만 제공 범위는 요금제나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맥락 관리입니다. PLOJECTS는 주제별 작업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 한 과목 프로젝트 안에 강의 자료와 발표 방향을 넣어두면 매번 배경 설명을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메모리는 사용자의 선호나 반복되는 작업 방식을 기억해 다음 대화에 반영하는 기능입니다. 셋째, 재사용과 연결입니다. 스킬즈는 반복 작업 방식을 모듈처럼 저장해두는 기능이고 MCP와 커넥터즈는 외부 도구나 자료와 클로드를 연결하는 기능입니다. 넷째, 행동 수행입니다. 클로드 코드, 코워크, 클로드 인 크롬 같은 기능은 단순 답변을 넘어 코드를 다루거나 파일을 정리하거나 브라우저에서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에이전트형 기능에 가깝습니다. 발표에서는 클로드가 점점 작업 실행 도구로 확장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클로드의 대표적인 특징은 컨스티튜셔널 AI입니다. 우리말로는 헌법 기반 AI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AI 학습에서는 사람이 답변마다 좋다, 나쁘다라는 피드백을 주는 방식이 많이 사용됩니다. 컨스티튜셔널 AI는 여기에 더해 모델이 따라야 할 원칙 목록을 두고 AI가 자신의 답변을 스스로 비판하고 수정하도록 만드는 접근입니다. 여기서 헌법은 실제 법률, 문서라기보다 답변 기준에 가깝습니다. 즉 클로드는 단순히 말을 잘하도록만 훈련된 것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답변을 하면서도 위험하거나 부적절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원칙을 두고 설계된 모델입니다. 물론 이것이 클로드가 항상 완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클로드의 차별점은 답변을 잘 만드는 것뿐 아니라 원칙 안에서 답변하려는 설계 철학을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모델 종류입니다. 발표 자료에서는 하이쿠 4.5, 소네트 4.6, 오퍼스 4.7로 정리했습니다. 초보자는 빠른 모델, 균형형 모델,
상위 성능 모델 이렇게 세 가지로 기억하면 됩니다. 하이쿠는 빠른 모델입니다. 짧은 질문, 간단한 요약, 반복 작업처럼 속도가 중요한 상황에 좋습니다. 산이슨 속도와 성능의 균형형 모델입니다. 일반적인 학습, 문서 작성, 발표 준비, 자료 비교처럼 대학생이 자주 하는 작업에는 산잇이 기본 선택에 가깝습니다. 오퍼스는 더 복잡한 추론, 긴 문서 분석, 고난도 코딩처럼 어려운 작업에 적합합니다. 정리하면 빠르게는 하이쿠, 보통 작업은 소네트, 어려운 작업은 오퍼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활용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클로드를 잘 쓰려면 장점뿐 아니라 한계도 알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조심할 것은 할루시네이션입니다. 할루시네이션은 아이가 모르는 것도 그럴듯하게 말하는 현상입니다. 서술형 시험에서 답을 정확히 모르는데도 아는 것처럼 길게 쓰는 학생과 비슷합니다. 문장은 자연스러워도 날짜, 수치, 출처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통계, 인용문, 최신 정보는 원문과 대조해야 합니다. 특히 과제나 발표에서는 학교나 수업 지침에 따라 아이 활용 여부를 명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보안과 개인정보입니다. 클로드에게 자료를 넣을수록 답변은 좋아질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회사 내부 자료 같은 민감 정보는 그대로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결과물을 그대로 쓰지 않는 것입니다. 클로드는 답안 기계가 아니라 사고 보조 도구입니다. 초안을 만들고 구조를 잡는 데 활용하되 마지막 표현과 판단은 사람이 다시 다듬어야 합니다. 다음은 개인화 기능입니다. 클로드를 편하게 쓰려면 매번 같은 설명을 반복하지 않도록 설정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파이어, 프레퍼런시즈는 계정 전체에 적용되는 기본 선호입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개념은 비유로 먼저 설명해줘. 마지막에 요약을 붙여줘 같은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인스트럭션즈는 특정 프로젝트 안에서만 적용되는 작업 규칙입니다. 예를 들어 이 과목 프로젝트에서는 비전 공자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줘. 출처와 요약을 함께 정리해줘라고 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과목별 폴더처럼 생각하면 쉽습니다. 강의 자료와 팀플 방향을 넣어두면 클로드가 같은 맥락을 계속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로젝트 기능의 제공 범위는 요금제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발표에서는 배경 설명을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는 가치에 집중하겠습니다. 스킬즈는 반복되는 작업 방식을 저장해두는 기능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주 쓰는 프롬프트를 기능처럼 만들어두는 것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논문을 요약할 때마다 연구 문제, 방법론, 핵심 결과, 한계, 후속 연구 아이디어 순서로 정리하고 싶다면 그 규칙을 스킬로 만들어 반복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표 자료의 페이퍼 서머리, 예시처럼 문장수, 인용 방식, 해석 라벨까지 정해두면 결과물이 훨씬 안정됩니다. 프로젝트와 스킬즈를 함께 쓰면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졸업 논문 프로젝트를 만들고 선행 연구 PDF를 넣은 뒤 페이퍼 서머리 스킬을 우선 적용하라고 지시해 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논문 5번을 요약해줘처럼 짧게 말해도 프로젝트 자료와 스킬, 형식이 함께 반영됩니다. 결국 스킬즈의 핵심은 빠른 답변보다 같은 품질의 결과물을 반복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클로드에게 질문할 때는 4가지를 기억하면 좋습니다. 역할 부여, 맥락 제공, 단계 분할, 자기 점검입니다. 첫째, 역할 부여입니다. 설명해줘보다 아이 교양 수업을 듣는 초보자에게 설명하듯 말해줘라고 하면 답변의 관점이 분명해집니다. 둘째, 맥락 제공입니다. 누가 듣는 발표인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몇 분 분량인지, 어떤 형식이 필요한지를 알려주면 답변이 훨씬 정확해집니다. 셋째, 단계 분할입니다. 한 번에 완성본을 달라고 하기보다 핵심 정리, 개요 작성, 초안 작성, 말투 다듬기처럼 나누어 진행하면 결과가 안정됩니다. 넷째, 자기 점검입니다. 답변을 받은 뒤 틀릴 수 있는 부분을 찾아줘. 초보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다시 풀어줘. 출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표시해줘라고 하면 결과가 더 단단해집니다. 자기소개서 검토 예시도 중요합니다. 고쳐줘라고만 하면 Y가 문장을 대신 써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다시 써주지 말고 논리, 구체성의, 차별성의 관점에서 문제점과 수정 방향만 제안해주어라고 하면 내 글의 주도권을 유지하면서 품질만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로 추가된 활용 예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화입니다. 상황을 하나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이를 처음 배우는 학생이 매번 쉽게 설명해줘, 비유로 설명해줘라고 반복해야 한다면 꽤 번거롭습니다. 이때 기본 선우나 메모리에 나는 아이 입문자이고 비유와 예시를 선호한다는
식으로 저장해두면 같은 질문도 내 수준에 맞게 바뀝니다. 예를 들어 LLM을 물어봤을 때 곧바로 어려운 용어로 들어가지 않고 쉬운 비유를 먼저 제시한 뒤 핵심 개념을 연결해주는 식입니다. 즉 개인화는 단순히 말투만 바꾸는 기능이 아니라 사용자의 배경 지식과 선호하는 설명 방식을 반영해 반복 설명을 줄이는 기능입니다. 두 번째는 커넥터 예시입니다. 팀플을 하다 보면 자료가 한 곳에 모여 있지 않습니다. 강의 자료는 드라이브에 있고 팀플 메모는 문서에 있고 조사 자료는 PDF나 메일에 흩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커넥터즈를 사용하면 클로드가 외부 앱이나 자료와 연결되어 필요한 정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자료들에서 발표에 필요한 핵심만 뽑아줘라고 요청하면 강의 자료와 팀플 메모, PDF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목차 초안, 발표 대본, 출처 후보를 정리하는 식입니다. 커넥터의 장점은 자료를 하나씩 열어보는 시간을 줄여준다는 점입니다. 다만 실제 접근 권한과 제공 범위는 서비스와 요금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떤 자료에 연결되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팀플 발표 정리 스킬 예시입니다. 이 스킬은 자료를 5개 목차로 나누고 각 목차마다 핵심 문장 3개를 작성하고 어려운 용어는 쉬운 말로 바꾸고 발표 대본을 10분에서 15분 분량으로 정리하도록 설정합니다. 마지막에는 출처와 주의사항도 표시합니다. 예시가 좋은 이유는 팀플 발표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를 바로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자료가 많아지면 내용이 중복되고 어려운 말이 그대로 남고 발표 시간이 맞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스킬을 만들어두면 매번 같은 기준으로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즉, 스킬즈는 Y에게 한 번 물어보는 기능이라기보다 우리 팀의 작업 기준을 저장하는 기능에 가깝습니다. 마지막 활용 예시는 프롬프팅 비교입니다. 나쁜 예시는 LLM 설명해줘입니다. 이 질문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너무 짧습니다. 클로드가 사용자의 수준, 원하는 설명 방식, 결과물의 목적을 알기 어렵습니다. 반면 좋은 예시는 나는 아이 교양 수업을 듣는 대학생이야. LLM을 처음 배우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 쉬운 비유, 핵심 개념, 클로드 활용 예시 순서로 설명해줘입니다. 이 프롬프트는 3가지가 분명합니다. 누가 듣는지, 어느 수준인지, 어떤 순서로 답해야 하는지입니다. 그래서 답변이 더 안정적이고 발표에 활용하기 쉬워집니다. 좋은 프롬프트는 길게 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필요한 조건을 정확히 주는 것입니다. 클로드를 잘 쓰고 싶다면 질문을 명령어처럼 던지기보다 작업 의뢰서처럼 작성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제 발표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클로드는 단순한 챗봇이 아니라 문서를 읽고 맥락을 관리하고 결과물을 만드는 작업형 AI입니다. 둘째, 클로드는 트랜스포머, 토큰, 콘텍스트 윈도우 같은 LLM이 기본 구조 위에서 작동하며 컨스터튜셔널 AI라는 원칙 기반 접근을 특징으로 합니다. 셋째, 클로드를 잘 쓰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스킬즈, 개인화, 커넥터, 프롬프팅을 함께 활용하고 결과물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클로드를 처음 접할 때 가장 좋은 태도는 AI가 다 해주겠지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똑똑한 조교와 같이 일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조교에게 일을 잘 맡기려면 배경을 설명하고 원하는 형식을 알려주고 중간 결과를 확인하고 마지막에 본인이 판단해야 합니다. 잘 쓰면 클로드는 공부, 과제, 발표, 보고서, 자료 분석에서 시간을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맥락 없이 묻고 그대로 믿으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생산성은 AI 자체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AI를 어떻게 지시하고 검토하고 활용하느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한 문장으로 마무리하면 이렇습니다. 클로드는 마법 같은 답안 기계가 아니라 구체적인 지시와 검토를 통해 생산성을 높여주는 협업 도구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